운동하러 가는 길이었는데 주유소 앞에서 이제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쳐다보게 된 거거든요. 여성 두 분이 킥보드를 타고 오셨는데 중간에 차 올라오지 말라고 세워놓은 차단봉에 부딪히셨더라고요. 두 분이서 같이 하나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운전 조작이 좀 미숙했던 것 같아요. 엄청 크게 다친 것 같진 않은데 헬멧 같은 것도 써야 되고 하는데 안전장비 없이 차단봉에 부딪히셔가지고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보를 하게 됐습니다. 거기가 약간 내리막길이었고 커브길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오른쪽 앞이 아예 안 보였던 상황인데 천천히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진짜 어이없고 멍청해 보였어요. 약간 진짜 으이구 이런 느낌? 그 사람이 역주행으로 빠르게 내려보다가 제 차를 보고 순간적으로 멈췄는데 자기 속도에 못 이겨서 이제 혼자 넘어진 거죠. 내가 좀 빨리 출발했거나 킥보드가 더 빨리 왔으면 박았겠다 싶기는 했어요. 20대 초반 남자분 같으셨고 킥보드를 끌고 제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옆에 전봇대가 있었어요. 그때 모습이 전봇대를 붙잡고 약간 뭔가 한숨 쉬는 듯한 표정으로 자기도 상처했는지 인도랑 등지고 움직이지도 않고 전봇대 잡고 고개 떨구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평소 가던 대로 바로 빨리 출발을 하진 않았거든요. 시야 확보가 안 되는 곳에서는 진짜 천천히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도로교통법 개념 좀 챙겼으면 좋겠고 야, 너 킥보드 팔아라 라고 전해주고 싶어요. 퇴근 시간이었고요. 아버지께서 퇴근하고 오시는 길에 킥보드 사고를 목격하셨어요. 서로 보지 못해가지고 킥보드가 정면 충돌한 상황이어서 그 길 자체가 굽은 길이에요. 서로 아마 발견을 못해서 사고가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 분 중에서 한 분은 헬멧을 쓰셨는데 나머지 한 분은 아마 안 쓰신 것 같아요. 많이 튕겨 나가셔가지고 한동안 주저앉아 계시더라고요. 그 후로 뭐 구급차가 왔는지 후속 조치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상당히 편리합니다. 점점 더 일상화 될 겁니다. 자전거처럼요. 아무래도 편리한 만큼 우리 모두가 안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 자동차나 마찬가지로 방어운전도 많이 하시고 안전장비도 착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왕복 2차로 도로입니다. 1차로가 좀 넓은 도로인데 사이드미러를 보니까 오토바이가 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 찰나에 전방에 무단횡단 하시는 아주머니가 오고 있었는데 사고 나겠다, 천천히 가야 되지 않을까 싶던 찰나에 그냥 부딪히는 사고였습니다. 1차로가 좀 넓은 도로인데 물론 오토바이도 앞차를 추월하긴 했지만 차 틈 사이로 나오는 아주머니를 발견하지 못하고 결정적인 이유는 무단횡단 한 사람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평범한 아주머니셨어요.
그 아주머니께서 정신이 없으셨는지 본인이 무단횡단한 것만 잘못했다고 인지를 하셔서 연신 사과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오토바이도 잘못하신 것 같고 무단횡단자도 잘못한 것 같은데 잘 모르시니까 그냥 계속 사과만 하고 본인 잘못이라고만 생각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거기가 좀 넓은 편도 1차선 도로입니다. 그 상황에서 오토바이가 추월을 했기 때문에 저는 사고를 냈다고 보는데 그렇게 큰 도로가 1차선으로 해당되는 건지 2차선으로 보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와이프랑 같이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앞에 택시 차량이 이상하게 좀 천천히 가더라고요. 왜 이렇게 천천히 가지 하고 이제 좀 조심해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멈추길래 저도 멈추다가 보니까 오토바이가 이제 택시를 부딪히고 넘어져가지고 제가 밟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아예 멈춘 거였거든요. 저랑은 접촉은 없었는데 헬멧이 제 차 범퍼 아래에 껴있어가지고 꺼내드린 상황이었죠. 할아버지였거든요, 그분이. 얼굴에서 피도 나고 계셨고 바지도 찢어지고 팔도 다치고 이러셔가지고 경찰이랑 119에 전화해서 신고를 한 상태였어요.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그 사거리가 있는데 술집이 되게 많거든요. 거기서 이제 한잔 하시고 오토바이를 몰고 중앙선을 거의 걸치다시피 해서 오다가 택시랑 저가 이제 같이 서니까 부딪힌 거죠. 아무래도 이제 음주를 했다 보니까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비틀비틀 거리시다가 넘어진 것 같아요. 계속 횡설수설 하시더라고요. 5만 원을 줄 테니까 보내달라고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이제 택시 운전자랑 저한테 미안한데 내가 잘못한 것도 알고 있고 5만 원을 5분 안에 보내줄 테니까 그만 보내주세요 라고 계속 말을 하더라고요. 겨우 그 술 먹고 대리운전비나 대중교통 비용 조금 아끼려고 하다가 다치게 되고 수습하는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비싼 술 먹었다고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약조 하시더라도 걸어가시면 더 건강에도 도움 되니까 음주운전은 앞으로 다시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근을 나가는 길이었는데요. 오토바이가 앞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한 손으로. 아, 잘못하면은 사고도 날 수 있겠구나 해서 유심히 계속 봤죠. 이렇게 가면서. 근데 계속 침을 뱉어요. 계속 가면서. 한 손으로 운전을 하고 그 옆에 한 손에 보니까 칫솔이 걸려져 있더라고요. 마지막에는 다 닦았는지 아주 많이 이렇게 침을 가득 뱉고 입에 물고 이렇게 가로질러서 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구강 청결을 아주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를 내가 꼭 닦아야 되겠다. 가면서 그럼 이를 한번 닦아보자. 아주 능숙하게 하시는 거 보니까 처음은 아니지 않나. 중국에 출장을 가서 오토바이를 타면서 샌드위치 같은 걸 먹는 사람을 봤거든요. 한국에서 저는 이를 닦을 거라면 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최근에 코로나 사태 이후로 택배 배달 문화가 더 활성화되고 오토바이 운전자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도로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은데 이렇게까지 칫솔질을 하는 건 아니지 않나. 도로는 공용 도로인데 막 침을 뱉고 너무 더럽잖아요. 제발 치아는 집에서 닦으시는군요. 배달 오토바이가 한 대 지나가는데 소리가 커서 저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다 싶어서 봤더니 번호판이 완전 90도로 꺾여 있는 거를 보고 아, 저거는 신고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쫓아가게 됐습니다. 신고를 하다 보면은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은 신고를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 오토바이가 이제 마침 정차를 했을 때 저는 잠깐 정차를 해놓고 그 앞 차량의 번호를 찍기 위해서 쫓아갔습니다. 제가 급히 내려서 찍다 보니까 찍혔는지를 몰랐었어요. 그래서 혹시 안 찍혔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다시 쫓아가서 이번에는 제대로 찍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한 번 더 쫓아갔습니다. 저도 오토바이를 타고 있지만 오토바이에 대한 인식이 배달하시는 분들 때문에 너무 안 좋습니다. 빨리 배달하기 위해서 신호위반이라든지 번호판을 고의적으로 가리는 분들이 워낙에 많아가지고 가리는 번호판들을 보면은 무조건 쫓아가서 찍고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블랙박스 시민 감시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내려서 직접 2번이나 찍었습니다. 희한하게도 그 운전자가 핸드폰으로 번호판을 찍을 때는 제가 찍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 오토바이 배기음 소리가 상당히 커서 제가 뒤에서 찍고 있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번호판 불법 가림으로 해서 신고를 했고요. 일단 답변은 과태료 처분으로 나왔는데 이게 개인정보법에 따라서 얼마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명확하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고의적으로 가렸다는 게 명확하게 확인이 됐을 경우에는 1차가 50만 원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빨리 배달을 가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가지 불법 운행을 많이 하시는데 지양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금융 치료를 받으셔야 그래도 조금 경각심이 생긴다는 생각이 있어서 나중에 같은 상황이 되더라도 아마 또 쫓아가서 신고를 할 것 같습니다.